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재기, 아마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두는 것을 뜻하죠. 전쟁이나 재난이 닥칠 때 이런 사재기가 특히 늘어나기도 하고요. 코로나 당시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사재기 주로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사재기가 유행하는 의외의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EPD의 픽.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미국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재난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사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재기 하면 다들 식료품, 생필품 이런 거 사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것만 사재기 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번 사재기에는 자동차, TV, 냉장고,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불진이 그냥 랩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소프트웨어 컨설턴트 크리스토퍼 푸드란 분은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최근 모두 다 사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너스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샀을까 봤더니 삼성의 히트펌프 이게 8,087달러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 TV 3,214달러, 그리고 데논 오디오 이런 것도 있나요? 1,081달러, 그리고 밀레 진공청소기 509달러, 이런 거 다 합쳐봤더니 무려 12,000달러 넘게 플렉스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렉스하는 미국인들 푸드씨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존스 호킨슨대 로버트 바베락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향후 12개월 내에 TV를 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2주, 12주로 앞당겨서 TV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플렉스, 자동차나 고가의 가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인들 집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비상창고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창고에 비상식량 등 이런 것 등을 많이 쌓아두곤 하는데요. 특히 커피와 올리브 오일 이거를 사서 쟁여두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60대 시민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하실에 커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종이 타월 최대한 많이 구매해서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바로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죠. EPD의 픽. 트럼프 포비아. 다들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집권하게 되면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이민자까지 추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시간대의 월간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요 내년에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게 거의 2배 반 이상 증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답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크레디트카드닷컴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요. 응답자의 3분의 1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 지금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 정말로 폭탄급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그런 나라의 제품들, 이게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 제품도 포함되고요. 바로 위에 미국의 52번째 주로 불리는 캐나다까지도 포함되더라고요. 모든 나라에 다 관세를 철저히 매기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이 기조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 미국인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뭐 쓰고 살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인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바로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18년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이라고 있잖아요. 월풀이 요청하니까 모든 수입산 세탁기, 뭐 LG, 삼성 세탁기도 여기에 포함됐죠. 여기에 20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LG, 삼성 세탁기 가격이 오른 것은 물론 미국에서 만들어진 세탁기 건조기 가격까지 평균 10%가 덩달아 올라갔다고 합니다. EPD의 픽. 경제학자들도 관세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사재기까지 가세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대 해리스 홍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재기가 많아 공급이 부족해지면 판매업자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물가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화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서부 항구, 뭐 LA 항구 같은 이런 서부 항구가 최근 중국산 수입품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LA항은 올 10월에만 총 물동량 90만 5,226 TEU, 이 TEU가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뜻하는 단위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미 4개월 연속 물동량 90만 TEU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앞서 설명드린 거와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죠. 미국 수입업자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물건을 빨리 받아야 관세를 그나마 적게 물 수 있지 않나요? 선적 계획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자 어이구 유통업체들도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베스트바이, 월마트 이런 데들이 가격 인상을 언급하고 나섰다는 거죠. 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정말 대단한데? 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때는 아닌 듯해요. 왜냐, 이 사재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EPD의 픽. 미국이 트럼프 포비아 때문이라면 우리나라는 탄핵 지원 포비아 때문에. 왜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황당한 비상계엄 농단, 이 내란 사태가 벌어졌던 3일 밤에서 4일 비상계엄령 해제 조치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많은 국민들 국회 앞에 가서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일부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라면, 즉석밥, 생수 이 생필품들을 대거 사들였다는 거죠. 차치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편의점에서 사발면 박스를 구매한 인증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즉석밥과 라면 매대가 편의점에 비어있는 이런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이 광주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 이때 벌어졌던 참상, 이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일단 쟁여놔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한 것이죠.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덕분에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탄핵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탄핵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남아있거든요.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소추안의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때는 총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7차례 변론이 열렸고, 박근혜는 사건 접수 이후 91일째,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다행스럽게도 탄핵 심판 절차가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많이들 짐작하실 거예요. 총동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기 때문이잖아요. 논란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미 헌재가 16일, 그러니까 어제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오는 27일에 탄핵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빠르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벚꽃 대선도 가능할 수가 있죠. 사재기 두려움에 놓인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들도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더욱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아직 탄핵봉도 내려놓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여의도가 아니죠.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안에서 다시 뜨는 노래죠. 다시 만난 세계, 이거 소리 높여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성공률이 93%,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자랑하는 친이 구테타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2시간 만에 막을 내렸잖아요.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 K민주주의의 힘을 끝까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재기 두려움도 없애고 우리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